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상당히 이례적인 말을 해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판과 무관한 말 같은데 왜 이 판사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운명과 이재용의 운명을 한꺼번에 포괄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 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인 당부를 했습니다.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 그러자 이 정 부장판사의 말에 이재용 부회장은 고개를 꾹뻑 숙였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냥 숙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재판장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정 부장판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 선언을 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인가? 상당히 특이한 재판장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이게 뭐와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례적으로 재판장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예의를 갖췄다고 할까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쨌든 굳이 재판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 부장판사는 51세가 된 이재용 부회장, 아버지 이건희가 51세 때 프랑크푸르트의 그 선언과 같은 뭘 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아마도 이 판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운명, 그리고 이재용이 해야 할 일, 여기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판장이 할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런 말을 한 그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올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954년 경제 성장률 조사가 시작된 이래 2% 미만의 경제 성장률은 딱 4번 있었습니다. 1956년 흉년이 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1980년 오일 쇼크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8년 IMF 때문입니다. 2009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차이가 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일 경제 갈등, 그리고 거듭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 판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사의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법리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삼성그룹이 해야 할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뇌물 범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 준법 감시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런 범죄를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판사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정 부장판사의 말처럼 이 판사의 말과 판결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쩐지 이런 예감이 듭니다. 결코 이 판사는 이재용을 구속시킬 것은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유무죄 관련 공판기일과 양형 관련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재판부가 결정함에 따라서 전술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은 중요합니다. 검찰도 검찰대로의 논리가 있을 테고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들도 논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모든 쟁점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니까 유무죄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양형을 집중해서 보였다는 겁니다. 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상당히 이 부회장한테 불리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회장에게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고 재수감돼서 구속 상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최대 절반까지 재량으로 양형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 부장판사가, 정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한 것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할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판사가 국민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런 이례적인 코멘트를 할 만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힘듭니다. 그리고 법원도 나름대로 국가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파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한 정부장 판사의 속마음이 보여집니다. 궁금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